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자체, RTO, 업계, 협회 그리고 학계에 계시는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라인 방식으로 2022년도 공사 사업계획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사 경영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경영혁신본부장 전영민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회의 목적은 관광산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공사가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공모사업과 협업사업 등 중요한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순서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각 사업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들이 각 사업계획을 발표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국관광공사 안영배 사장님의 인사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사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 사장 안영배입니다. 2022년 한국관광공사 사업계획 설명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관광산업은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올해 공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공유하는 한편 공모 사업과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듣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만나 뵙기는 어렵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실질적인 소통의 장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구축한 관광 빅데이터 랩을 활용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AI 기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는 관광 콘텐츠 랩도 지자체와 관광 기업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관광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하겠습니다. 올해 만들어지는 6곳을 포함하여 11곳의 광역 단위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가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여행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야간관광, 워케이션, 반려동물 동반여행 등의 사업 확대를 통해 새로운 여행 문화와 관광시장 창출로 국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여행을 통한 소도시 살리기를 목표로 장기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 농어촌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지자체, 관광업계와 함께 지역 소멸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올해 해외여행은 국가별로 제한적으로 풀리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관광의 재개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방한 관광시장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업계 및 지자체, RTO와 함께 관광산업 전반에 ESG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성과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한국형 관광 ESG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관광시장의 글로벌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업계와 지자체, RTO와 함께 힘을 모아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K컬처가 그랬던 것처럼 K투어리즘이 세계 관광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시대를 함께 열어나갔으면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관광공사 사장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인사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발표할 사업 계획에 밑자락을 거의 깔아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관광공사는 5개의 본부가 있습니다. 관광 디지털, 관광산업, 국민관광, 국제관광, 경영혁신 5개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경영혁신 본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본부가 주요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 디지털을 선도해서 관광산업의 긍정적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찾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이 순서대로 직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발표를 듣고자 합니다. 관광 디지털, 관광산업, 국민관광, 국제관광 순으로 각 담당 본부장께서 발표를 하신 뒤에 저희 담당 부처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님이 문체부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본부 저희 관광 디지털 본부입니다. 생긴 지 2년 차입니다. 작년 1월 1일 출범했고요. 직제상 제일 먼저 나와 있고 디지털 선도를 제일 앞에서 총괄 지휘하는 본부입니다. 그래서 관광 디지털 본부장이 부사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신상용 관광 디지털 본부장 겸 부사장께서 올해 관광 디지털 본부의 사업 계획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 디지털 본부장을 맡고 있는 부사장 신상용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뵐 수 있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 디지털 본부는 아까 사회자가 소개해 주신 대로 관광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월에 신설된 조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 디지털 본부의 2022년 사업을 협업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모 관련 안내입니다. 2022년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공모전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공모 시점에 맞춰 관광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협업 사업을 위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 및 참여 방법은 별도 사업 설명회를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관광데이터랩 우수 활용 사례 공모전이 9월부터 실시되고 공사 투어 API를 통해 개방되는 관광 데이터를 활용한 공모전도 3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사진 및 동영상 공모전이 오늘 6월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전략입니다. 관광 디지털 본부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데이터, 콘텐츠, 채널, 얼라이언스의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8개 협업 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데이터 키워드 관련 첫 번째 사업은 한국관광데이터랩 고도화 오픈입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은 관광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2021년 2월부터 서비스 중이며 오는 2월에는 더 많은 데이터, 더 유용한 분석, 더 편리한 활용이 가능한 모습으로 2차 고도화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3월과 4월경에는 2023년도 데이터랩 3차 고도화를 위한 신규 서비스 수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바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은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협업 플러스입니다. 해당 사업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공모 예정이며
12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화 지원 시 관광벤처의 우수한 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지자체의 공모 참여와 관광벤처 기업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관련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한국관광 디지털 콘텐츠 통합관리 및 공유 사업입니다. 공사는 2월 말 작년 한 해 동안 구축해온 한국관광 콘텐츠 랩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동 플랫폼은 관광산업 내 디지털 콘텐츠의 표준화 및 생산, 수집, 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 디지털 콘텐츠의 공동 생산, 참여 및 활용 관련 업계, 지자체, RTO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특히 지자체와 RTO의 경우 자체 시스템과 콘텐츠 랩의 연계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은 실감형 콘텐츠 공동 제작 및 활용입니다. 공사는 작년부터 최신 실감 영상 기술을 활용하여 한국 관광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신규 콘텐츠 제작 시에는 고객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획 제작된 콘텐츠는 적극 활용해 주시고 2022년 신규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는 희망하는 지역 콘텐츠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널 관련입니다. 공사가 운영하는 마케팅 채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인바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비짓 코리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은 앞으로 국내 여행 마케팅 플랫폼 역할을 더욱 키워나갈 예정으로 신규 서비스를 통해 업계 홍보 및 온라인 판매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관련 서비스인 여행 상품 홍보관, 여행 구독 및 일구토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동시에 콘텐츠 제휴와 협업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비지트 코리아는 외래객 대상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인 가칭 여정 플래너 서비스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들이 민간과 공동 협력을 통해 잠재 여행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전달되어 수준 높은 고객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동 서비스는 아직 기획 초기 단계로 여러분들께 많은 의견을 여쭐 예정이오니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 얼라이언스 관련입니다. 공사는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의 효율적 지원을 목표로 관광산업 구성원 간 지식, 정보 공유 및 협업 환경 제공을 위한 한국관광산업 포탈을 2022년 올해 말 정식 오픈을 목표로 기획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구축에 앞서 금년에는 임시로 산업 내 디지털 전환 관련 협업 촉진을 위해 공사 홈페이지에 한국관광 디지털 얼라이언스 협업 게시판을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한국관광 그랜드맵 조성입니다. 동사업은 한국관광 디지털 얼라이언스의 핵심 협업 과제이기도 합니다. 공사는 유명 플랫폼을 활용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메타버스 한국관광 그랜드맵을 구축하여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페토를 비롯한 몇몇 플랫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확정되면 안내와 더불어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 디지털본부 협업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Q&A 시간에 나중에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사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공사 직원인 제가 들어도 관광 디지털 부문은 이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쭉 발표를 이어서 듣고 질문을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관광산업본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본부는 새로운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이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산업을 향해 있는 만큼 공모사업도 다수를 소재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본부를 이끌고 계신 이혁주 관광산업본부장께서 관광산업본부의 금년도 사업계획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본부장 이학주입니다. 먼저 공모사업 부분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본부 사업 추진 전략과 주요 협업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업계 지자체,
벤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 여행업계를 대상으로는 여행사의 디지털 전환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공모가 상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관광기업 지원센터 구축 공모는 1월 10일부터 공모를 시작하였고 2월 25일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광벤처기업을 대상으로는 2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되는 제13회 관광벤처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 공모, 관광글로벌 선도기업 공모, 엑셀러레이팅 지원 선정 공모가 3월에 진행될 예정으로 있으며 관광플러스 팁스 사업 공모도 상반기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예정된 공모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관광산업본부의 사업 추진 키워드는 체감입니다. 지역 관광기업, 관광객 등 관광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관광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인천에 시범 조성했던 스마트 관광 도시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관광 안내 AI 서비스를 구현하여 관광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 장기화로 업계의 회복과 재도약을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광기업 혁신 및 해외 진출 지원뿐 아니라 관광기업 간의 협업, 관광기업과 타 산업과의 협업의 장도 마련하여 관광산업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관광산업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오프라인 관광 미래인재 교육센터의 통합 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관광업계가 필요로 하는 융합형 관광인재 양성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본부의 협업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과 관광의 결합, 스마트 관광 도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관광 도시는 지역의 기존 관광 자원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관광객에게 새로운 관광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더 많은 방문객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4개소가 구축되었거나 구축 중이며 올해는 추가로 6개 도시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지역은 자금, 컨설팅뿐 아니라 홍보 등 공사의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관광 명소로 육성될 것입니다. 더불어 관광기업은 스마트 관광도시 프로젝트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사업 확장과 테스트베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지자체 대상으로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 공모를 위한 지역 순회 설명회도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330 안내사와 지역 안내소, AI 챗봇이 결합된 1330 관광 안내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 체감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오픈한 1330 3자 채팅 공동 안내 서비스에 많은 지자체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참가 지자체에는 해당 지역 문의 데이터 샘플 및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참여 안내사의 혜택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관광 도시와 여행객 상담 문의 건수 상위 지자체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관광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공사는 전통 여행사부터 관광벤처까지 약 500여 개의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컨설팅, 디지털 전환,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여 업계의 성장과 재도약을 밀착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일 1월 28일 오후 2시부터 관광기업 지원사업 설명회가 관광공사 유튜브 채널 한국관광공사 TV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동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관광기업의 성장 거점 관광기업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4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관광기업 지원센터를 올해 10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인 관광기업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중심의 통합적 관광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관광기업은 센터를 통해 입주공간, 교육, 홍보 마케팅, 창업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지자체는 공사, 국내지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관광기업의 통합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역의 관광기업, 지자체, 공공기관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이전 공사 서울 사옥 K스타일 허브를 관광 경험과 교류회장, 하이커로 재단장하여 올해 5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하이 프롬 코리아의 약자인 하이커는 전 세계 MZ세대 여행객이 한국 관광과 문화 트렌드를 소비하고 공유하며 확산할 수 있는 한국 관광 거점 공간을 목표로 합니다. 관광객은 대형 미디어월, 한옥 어부제를 보며 건물 안으로 유입되고 실감형 한류체험관, 축제 경험전, 여행객 휴식 라운지 등의 시설에서 관광 콘텐츠를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공사는 다양한 콘텐츠를 갖춰 많은 내외국인의 방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하이커가 오픈되면 지자체는 4층 웰리스 축제존에서 지역관광 콘텐츠와 관광 매력을 홍보할 수 있고 관광기업은 1층 관광 스타트업 오토 마켓에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 종사자와 예비 종사자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관광 분야 대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매년 업계의 수요와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교육 콘텐츠를 플랫폼에 올릴 예정이며 올해는 175개 과정, 938개 콘텐츠가 게재됩니다. 종사원 입장에서는 최신 커리큘럼으로 온라인 상시학습이 가능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교육 운영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협회에서는 사내 교육이나 업종별 공통 역량, 트렌드 등의 교육 시 플랫폼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관광학과 개설 대학과 플랫폼을 활용한 학점 인증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관광산업본부는 올 한 해 관광 생태계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광산업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 국민관광본부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해외여행이 중단되고 각국의 국내 관광 열풍이 휩싸였습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국민관광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조만 국민관광공장님께서 금년도 사업계획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관광본부장 노중환입니다. 올해 본부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놀이공원 할인대전을 3, 4월경에 이제 OTA 대상으로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마 일정이 좀 유동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관광 조직 DMO는 국내 법인체 대상으로 2월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 투자유치 맞춤 컨설팅 공모는 3월에, 그리고 내년도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 공모는 5월에서 7월경에 있을 예정인데 여기는 이제 광역 기초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무장애 관광도시 선정 사업은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어제부터 공모가 들어갔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모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포된 자료 20에서 2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민관광본부 사업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국내 여행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지만 반대로 국민들의 또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습니다. 새로운 여행 트렌드와 수요에 잘 대응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올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본부는 여행을 통한 국민 행복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올해 사업 목표로 하고 다시 지역으로 함께 떠나는 여행을 사업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여행을 통해서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지속 가능한 여행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국내 여행 촉진을 위해서 여행 가는 달 숙박 대전을 운영하고 친환경 여행 활성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지역 관광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역 소멸 이슈에 적극 대응하여 관광을 통해 지역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광객이 지역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야간 관광, 워케이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안전하게 함께 누리는 관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여행 환경 조성과 관광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해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일상 회복 특별 여행 가는 달 사업입니다. 올해는 6월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홍보하고 민간 협력을 통해서 소비자 혜택도 확대할 것입니다. 지자체와의 협업 상품은 주로 저희 공사 국내지사를 통해서 추진할 예정이니 새로운 여행 프로그램 발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행 소비 할인권 사업인 대한민국 숙박대전입니다. 지역 체류 관광객 확대를 위해 지난해에 숙박대전 전국편뿐만 아니라 10개 광역지자체와 예산 매칭을 통해서 숙박대전 지역편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이용 소비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 투입 예산 대비 7.7배의 숙박비 지출 효과 그리고 20배 넘는 여행경비 지출 효과가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행을 통한 지역 소생 프로젝트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문제는 계속 제기되어 온 이슈인데 최근 그 속도가 빨라지면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관광이 지역 소멸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광을 통해 지역의 생활 인구를 확대하는 지역 소생 프로젝트를 추진고자 합니다. 가칭 디지털 관광 주민증 사업은 지역별 디지털 관광 주민을 모집하고 지역 방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과 관광객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재방문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멸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살아보기, 워케이션 등 장기 체류 여행 사업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도 본격 추진됩니다. 야간 관광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에 야간 관광 특화 도시도 선정할 계획인데 선정 지역에는 콘텐츠 개발과 홍보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 사업은 지난해 전북 지역 시범 사업을 토대로 국민 참여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는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지역 추천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반려견과 걷기 좋은 길, 반려견 친화 관광지 등을 선정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여행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패티켓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 휴가비를 지원하고 근로자는 본인 부담 20만 원을 포함해서 40만 원의 휴가비를 적립하게 되는데 이 적립금은 국내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할인 프로모션이라는 것은 관심 있는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하면 근로자가 해당 지역의 여행 상품을 구매할 때 추가 할인이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강원, 인천, 경북 등 세 곳이 참여했는데 지역별 여행 상품 매출이 19년 같은 기간 비교를 해보면 한 두세 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올해 처음 추진되는 대한민국 안심축제 사업입니다. 지난해 지역축제 63%가 취소되어 지역 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에 공사는 지역축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심축제의 모범 사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경기, 강원 등 5대 근역별로 대표 축제를 선정해서 안심축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우수 숙박업소를 발굴해서 한국관광품질 인증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528개 품질 인증 숙소가 있는데 공사에서는 지난해부터 우수 품질 인증 업소와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홍보하는 플레이스 텔링형 어떤 지역 관광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관광부부 사업 계획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관광본부였습니다. 마지막 국제관광본부입니다. 관광업계나 말할 것도 없고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변화된 시장과 회복될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영충 국제관광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관광본부장 서영충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국제관광본부 2022년 사업계획에 대해 협업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제관광본부의 사업의 많은 부분이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상대국 시장 상황과 관련되어 있어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인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공모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9년에 선정된 20개 대표 전통시장 중에서 2개를 선정해서 안내 체계 등 외래 수용 태세를 개선하는 사업이 상반기 중에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 K-팝 관광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K-팝 콘서트 중에서 4개를 선정해서 상품화, 홍보 마케팅, 모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중 공모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상시 판매 가능한 우수 의료 관광 상품 10개 내외를 선정해서 주요 시장 대상 현지 판촉 및 모객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4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료관광 유치업체의 마케팅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의료관광 전문 유치업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 6월에 공모 예정입니다. 마이스 관련입니다. 지역 마이스 산업 활성화 사업은 광역 및 기초 단위의 지역 국제회의 전담 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기는 예년과 같이 3월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센티브와 기업회의에 특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사업은 종합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4월에 공모 예정입니다. 이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개최되고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국제 이벤트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지역 특화 국제 이벤트 발굴 육성 사업 공모는 지자체 또는 지자체 위임을 받은 주최 주관 단체가 대상이며 상반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목표는 방한 관광시장 조기 회복 견인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싱가포르와의 여행 안전 권역 협약 성사로 국제관광 교류 재개의 물꼬는 터졌습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올해는 대상 국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를 방한여행 일상 회복으로 가는 원년으로 규정하고 시장별 외래객 유치 총력 마케팅과 최근 업그레이드된 글로벌 한류붐을 활용한 K 콘텐츠 마케팅 강화, 또 마이스 미래시장 선점 등 3대 전략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시기별로는 관광교류 제한 시기, 부분 재개 시, 확대 시기 등 3단계로 나누어서 시장별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업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입니다. 지난 하반기에 트래블 버블에 대비해서 지자체 추천을 받아서 외래 관광객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심 관광지 12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현재는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을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관련 콘텐츠는 총 5개 언어로 자료집으로 제작되어 해외 지사를 통해서 현지 업계 대상으로 부분 재개 시 등의 홍보 및 상품화에 적극 활용될 계획입니다. 대상 관광지에 대한 방역 관리에 대해서 지자체와 RTO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서 소개드린 전략 방향에 따라서 주요 시장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총력 마케팅을 추진합니다. 인바운드 최대 시장인 중국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1992년생 수교둥이를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모션, 한중 자매도시 간 대표 축제 연계한 홍보 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회는 코로나 발생 이후에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특정 지역으로 방문하는 첫 사례입니다. 동대회의 성공적 개최 여부가 중국 정부의 향후 국제 교류 재개에 관한 정책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시장은 단기 어학연 수단 유치를 연중 추진하고 골든위크 기간에 집중 방한 관광 캠페인 전개 및 한류 관광의 달 이벤트 등으로 최근 일본에서 다시 일고 있는 한류 붐이 방한 여행 붐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남아에서도 MZ세대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들의 조기 방한을 유도하기 위해서 LCC를 활용한 얼리버드 방한 상품 판매, 방한 인증 릴레이 캠페인 등 MZ세대를 겨냥한 타깃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무대로 확장 및 업그레이드된 한류 콘텐츠의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장이 구미주입니다. 올해 한미 수교 140주년을 맞아 전미 여행업계 방한 상품 릴레이 특판전, 초럭셔리 방한 시장 개척 사업, 주요 도시 순회 로드쇼 등 한국 관광 리오프닝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 확정 시점에 관계기관과 업계의 참여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외 상황이 상당 부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10월에는 한류, 공연, 웰리스, 스포츠, 럭셔리, 크루즈 등 6개의 주요 한국 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축제 형식의 전국 단위의 메가 이벤트 2022 한국여행 페스타를 개최하고 테마별로 B2B, B2C 오토 프로모션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사업입니다.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세계적인 K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는 지자체, RTO 및 유관업계의 공동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스포츠, 한류, 럭셔리, 웰리스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집중 발굴하고 대표 상품을 육성할 계획으로 각 지역의 매력적인 콘텐츠를 적극 발굴 추천해 주시고 고품질 방한 콘텐츠로 육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에서도 ESG 도입은 필연이 되었습니다. 공사에서는 1분기 중에 마이스 부문 친환경 국제표준 ISO 인정을 획득할 예정입니다. 향후 협회와 공동으로 그린 마이스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업계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마이스 산업 상생을 위한 지원제도 발굴, 국제회의 용역 표준계약서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산업 전반에 친환경 공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융복합시대 마이스 시장 개척 사업입니다. 마이스 산업에서도 각 분야 간 연계, 결합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전시회 결합 가능한 국제회의, 관광상품, 컨시어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 관광 콘텐츠를 활용하여 국제 이벤트에 국제회의, 기업회의 등을 연계하여 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각 기관들의 관련 사업 연계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참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각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관광 박람회, 한국문화관광대전 및 로드쇼 개최 계획은 현지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므로 향후 확정되는 행사별로 따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광 교류가 재개되는 시점은 물론이고 재개를 준비하는 기간에도 방한관광시장 조기 회복을 위해 각 유관기관 업계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관광본부 발표를 끝으로 저희 4개 사업본부의 사업계획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기금으로 직접 사업을 주관하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욱 관광정책과장께서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직접 사업에 대해 설명 주시는데요. 저희 이제 원주에 있고 과장님은 지금 세종시에 계십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예, 과장님 이렇게 또, 예.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기금 직접 사업에 대해서 설명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윤태혁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사실 이런 자리가 보다 좀 빨리 진행돼서 여러분들이 공모나 협업에 응하시기 좀 용이하게 해드렸어야 했는데
주무 담당 과정으로서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설명회는 늦어도 올해 12월에는 실시하도록 공사하고 협력해서 업무 추진에 좀 어려움이 없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체부가 직접 추진하는 자금 지원 정책인 융자 사업과 펀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기금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슬라이드 넘게. 올해 관광기금 융자 지원 예산은 총 6,49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 융자 예산은 5,490억 원이고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작년에 이월된 300억 원을 포함하여 1,300억 원입니다. 일반 융자 중 상반기 지원 규모는 3,800억 원입니다. 상반기 융자의 신청 기간은 5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한도는 운영 자금의 경우 30억 원까지 가능하고 시설 자금은 최대 200억 원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는 현재 2.25%이나 기업 규모 등에 따라서 0.75%포인트에서 1.25%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에 더해서 0.5%포인트 일괄 이자 감면을 저희가 실시를 해서 최저 0.5% 수준의 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은 대출 기간입니다.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최단 5년에서 최장 13년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올해는 융자금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지원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출받은 관광기금을 상환 중이거나 올해 중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년간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지원을 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입니다. 운영자금의 경우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 시설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담보 등의 문제로 대출이 어려운 관광사업체를 지원하는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지원 규모는 1,300억 원이고요. 신청 기간은 11월 18일까지입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5%포인트 감면하여서 현재 0.5% 수준이며 상환 기간은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여기까지 융자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저희가 하고 있는 관광기업 육성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현재까지 9개 자펀드죠. 운영 중에 있고 총 2,281억 원 규모로 결성되어서 운영을 종료했거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펀드의 자세한 상황은 한국벤처투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모태펀드, 출자펀드 찾기 탭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문화산업펀드 부분을 들어가시면은 자세하게 6개 펀드, 현재 운영 중인 6개 펀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올해 출자 규모는 작년과 동일하게 450억 수준이고요. 출자 비율을 감안할 때 총 결성 규모는 약 650억 원 수준으로 될 것이고 이게 2개 정도의 자펀드가 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히 올해는 관광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관광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전 사업과 도약 및 성장 지원 사업 선정 기업에 대한 의무 투자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를 확대하였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를 받기를 원하시는 기업체 등에서는 사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태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 홈에 가시면 투자 유치 가이드북이라고 크게 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정확한 절차와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고요. 자세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따 질의 답변 시간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태호과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발표해 주신 공사 4개 본부의 본부장님과 문체부의 윤태호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토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전 접수 질의응답과 현장 질의응답 2개로 나눠봤습니다. 자료가 좀 많아서 세부 자료집을 저희가 지난 24일 날 배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전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빈도수가 높고 중요한 질문들을 몇 개 선정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먼저 진행하고 현장 질의가 있으면 오늘 질문을 받아서 현장 질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들 중에서 좀 공통되는 사항을 모아서 각 본부별로 몇 개씩 준비를 해봤거든요. 아까 발표한 순서대로 경기관광공사 관광디지털본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관광사를 비롯한 몇 군데 RTO와 지자체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까 발표드린 관광산업 포탈, 이 포털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업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가라고 저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디지털 전환 추진팀의 김도현 팀장께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전환 추진팀장 김도현입니다. 한국관광산업포탈은 관광업계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과 정보를 한 번에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협업지향 맞춤형 B2B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B2B 서비스들은 향후에 그 이용 접점이 한국관광산업포털로 일원화됩니다. 산업포털에서는 기본적인 정보 제공 이외에 교육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상품 개발과 관련된 전문 컨설팅, 그리고 공모전 참가라든지 박람회 참가 신청, 이런 것들을 비롯한 각종 관광공사에서 지원하는 B2B 지원 업무 이외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각종 협업 사업 그리고 공모 사업들이 향후에는 모두 산업포털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PC를 켜고 난 다음에 여러 정보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그 공사라든지 협회, 학회 등의 이런 사이트들을 방문할 필요 없이 앞으로는 산업 포털 내에서 내가 필요한 맞춤 정보가 검색되어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질 계획이고요. 내가 신청한 공모 사업이라든지 내가 지금 참여 중인 협업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또 내가 참가한 협업 그룹 내에서 내 사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검색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관광산업포털은 공사가 보유한 콘텐츠라든지 교육, 인프라, 네트워크를 망라한 디지털 협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협업 공간에서 공동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업계 간 파트너십 강화를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찾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구축이 되면 내년 1월에 산업포털이 오픈되는데요. 이 산업포털은 공공뿐만 아니라 업계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가해서 만들어가는 공공의 어떤 재산이 될 것 같습니다. 구축 과정에서도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협업 지향 맞춤형 채널이고 앞으로는 모든 협업 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 선봉이 있을 거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이 질문도 지자체랑 RTO 쪽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발표드린 사업기 중 한국관광 데이터랩 누가 이걸 활용하는지, 어떤 기관들이 활용하게 되는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 활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 RTO나 지자체가 활용하는 주체가 된다면은 이 컨텐츠 랩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디지털 컨텐츠 센터를 맡고 있는 김경수 센터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콘텐츠 센터 김경수입니다. 한국관광 콘텐츠 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관광 콘텐츠 랩은 공사를 포함하여 관광 관련 유관 기관들이 생산하는 다양한 형태의 관광 정보에 대해서 표준화하고 그냥 체계화하여 통합 관리를 통합하여 다양한 채널의 공유를 지원함으로써 관광 콘텐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구축하였습니다. 한국관광 콘텐츠 랩은 지자체 및 RTO가 우선 활용 대상이고요. 순차적으로 관광업계 전반, 그다음에 민간, 개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활용 가능한 홍보 마케팅 채널로서는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나 비지코리아 홈페이지가 우선 대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픈 API 관광정보를 통한 관광정보를 오픈 API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정보와 연계해서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B2C 채널 뭐 티맵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과 계속 확장해서 연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관에서 만든 우수한 관광 콘텐츠들이 그 관광 관련 여행 상품 개발이나 그다음에 이벤트 행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홍보 마케팅이 더 수월하게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사는 한국관광 콘텐츠 랩의 활용과 마케팅 연계를 위해서 저희가 기술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콘텐츠 랩 활용 지원 센터를 상시 운영을 하고 이를 통해서 시스템 연계 방안 및 사용자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관광 콘텐츠 랩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디지털 콘텐츠 센터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뭐 공사를 포함해서 RTO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순차적으로 관광업계 전반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비지트 코리아라든가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민간과도 이제 채널이 연계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같습니다. 관광산업본부 질문입니다. 울산광역시 이를 포함한 몇 군데 기관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1330 다자 채팅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각 지자체가 가진 관광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1330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많은 사람이 과연 알고 있을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공사 의견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고 있습니다. 안내교통팀 김영준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내교통팀장 김영준입니다. 먼저 저희 1330 공동 문자 채팅 안내 서비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작년 서비스 개시 이후 많은 지역 안내소에서 참여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온라인에서는 찾기 힘든 그 지역의 특화 정보를 많이 안내해 주셨습니다.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본 서비스를 더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먼저 MZ세대 유입을 위한 뉴미디어 홍보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에 구축된 관광지 및 교통수단에 1330 광고를 싣고 메타버스에서 챌린지 이벤트 등이 현실 세계 1330 안내로 이어지도록 계획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교통수단을 이용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 있습니다. 최근 울산의 태화강역 같이 국내 신설 역사, 또 시티투어버스, 관광열차, 트램, 또 관광택시 등의 관광객 교통수단 및 이동 길목에 1330을 노출시켜 다음 여행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대형 광고 및 미디어 스크린, 인쇄문 등을 적극 비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외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의 VTL처럼 관광이 시행되는 국가의 공항, 또 지하철 등의 1330 광고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외국 관광객 대상으로도 1330의 인지도를 제고할 예정이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1330 다자 채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지자체들에게는 저희가 수집하는 고객 정보 및 해당 지역 문의 샘플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참여 안내사들은 저희 관광 안내 정보 시스템의 코티스를 통하여 참여를 하게 되시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포인트를 적극 확대시키고 또 벤치마킹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라도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안내교통팀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자체가 같이 알리자는 말씀이시네요. 뉴미디어가 됐던 기존의 다른 수단이 됐던 그리고 안내사까지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알리자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플랫포스라는 2021년도 저희 관광벤처기업입니다. 기업의 신영준 대표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관광기업 간에도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별도로 마련될 수 있는지 등등 기업 간 협업이나 교류에 대한 질문이시거든요.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신임 관광기업창업팀 정용환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관광기업 창업팀장 정용환입니다. 먼저 공사에 관광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신 내용 그 관광 기업 간의 협업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참여 기관하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 인프라 그리고 기술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기업과 기관 간의 제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10분 활용해서 올해는 관광기업뿐만 아니라 관광과 타 산업 간의 융복합 혁신 그리고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부 행사 일정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공지를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으로는 그 관광 기업의 이음주간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9월에 개최 예정인데요. 관광기업 이음주간 행사에는 지자체 공공기관, 관광기업 그리고 투자자들, 관광산업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교류의 장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9월에 개최 예정인데요. 약 일주일간 개최 예정이고 올해 특별히 저희가 개선, 보완할 사항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의 혁신 스타트업, 글로벌 투자자,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초청 규모와 대상을 확대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1대1 투자자 미팅, 온라인 미트업, 시연회, 그리고 관광 벤처 기업들의 어떤 체험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통해서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관광기업 이음주간 행사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대표 스타트업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 관광기업 공사가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광기업 육성 거점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공사 서울 사옥의 K스타일 허브가 올해 상반기 하이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관할 예정입니다. 하이커에는 관광기업을 위한 많은 소통과 교류의 공간이 준비될 예정인데요. 특히 5층의 라운지 공간에는 관광기업과 다양한 관광산업 주체들 간의 소통을 위한 네트워킹 행사가 준비될 예정이고 1층에는 아까 저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관광 벤처기업들, 관광기업들의 우수한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오투어 마켓존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올해는 전국에 6곳의 관광기업 지원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기 때문에 지역과 수도권 그리고 지역 간의 관광기업의 협업을 위해서 이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오픈 이노베이션 그리고 관광기업 이음주간 그리고 하이커와 관광기업 지원센터 이러한 저희가 마련한 교류장을 적극 활용하셔서 본인의 비즈니스도 마음껏 활용하시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 창출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답변 드린 내용 중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관광기업 지원실로 문의 주시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관광기업 간뿐 아니라 다른 산업과의 협업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이야기고요. 전년에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관광기업 이음주간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내용. 하이커 아직 잘 모르시죠? 저희 서울 사옥 상반기 중에 재개관합니다. 하이커는 건물이 많이 바뀝니다. 와서 보시면 놀랄 겁니다. 그 공간과 저희 관광기업지원센터 서울뿐 아니라 전국 확대되고 있는 기업지원센터를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현장 질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숙박대전 작년에 여러 차례 지연되었다가 지금 시행 중입니다. 숙박대전 지역편 관련해서 RTO 쪽에서 질문이 왔습니다. 예, 올해 사회도 관심이 많은데 참여 지자체 또는 RTO가 예산 매칭이 필수인 걸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면 좋겠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 국민여행지원팀의 마정민 팀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지원팀장 마정민입니다. 일단 숙박 할인권을 통해서 국민에게는 치유를 주고 업계에게는 직접적인 수익을 주고
그리고 지자체는 방문객 증대에 효과를 주는 일석삼조의 가성비 높은 사업, 숙박대전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숙박대전 사업은 전국편과 지역편으로 크게 나눠지고요. 전국편은 국내에 있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지역편은 매칭 예산 분담을 하는 지역 대상으로만 이제 집중적인 마케팅과 이제 공동 프로모션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편은 지자체 예산 매칭이 필수기 때문에 예산 분담을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지역편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로 5천만 원에서 5억 원 사이에서 이제 매칭이 이루어졌고요. 평균 1억 3천만 원이고 올해 시행될 지역편에서도 아마 1억에서 2억 사이에 예산 매칭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산 매칭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예산만큼 2만 원 쿠폰이 만들어지고 또 그만한 숫자만큼 저희 공사 예산으로 3만 원 쿠폰이 이제 결합되어서 소비자에게는 총 5만 원 쿠폰이 제공되는 이제 숙박대전 할인 쿠폰이고요. 그 할인 쿠폰이 이제 발행되는 지역편 기간 동안에는 참여 OTA별로 그 지자체 별도의 기획전이 이제 구성이 돼서 소비자들에게 큰 홍보 효과를 이제 나타낼 수 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야놀자 인터파크 여기어때 같은 이제 대형 OTA 10개사가 참여를 해서 쿠폰이 발급되는 3일 동안 전체 지역편 물량의 94%가 소진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해는 6월달 여행 가는 달에 연계해서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6월 시행이 이제 확정이 된다면 아마 3월 정도부터 참여 지자체 모집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3월 정도 되면은 이제 지자체 대상으로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참여 의향을 이제 수집을 할 예정이고요. 상세한 설명도 그때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여행지원팀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 질문 주신 분이 아마 실무자인 것 같아요. 지역편 관련해서 최소 어느 정도 매칭 규모가 필요하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을 들어보면 한 1억에서 2억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중간에 공지사항 하나 드립니다. 지금 사전 질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4개 진행했고요. 4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사전 질의가 끝나면 현장 추가 질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 줌의 채팅창에 소속과 성명, 간단한 질문 내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화면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질문을 화면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끝나면 바로 진행할 테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쯤 준비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사전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 방식에 대한 질문을 강원도에서 남겨주셨습니다.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고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광공사의 마케팅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광복지센터의 박혜식 센터장님 나오고 계십니까? 예, 센터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관광복지센터 박인식입니다. 저희가 2018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그 지자체하고는 상품 판매를 위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8만 6천 명도 참가를 했고요. 올해는 한 10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하고는 통상적으로 그 연초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그 사업 진행 방식, 마케팅 계획, 뭐 상품 구성 이런 거를 협의를 하고요. 진행이 되면은 별도로 저희가 그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전용몰 휴가샵이라고 있습니다. 휴가샵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여행 테마별로 숙박이랄지 아니면 패키지, 교통 이런 거를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최대 50% 정도 그 할인해서 전용몰에 올려서 판매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그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 그 전용몰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용몰을 통해서 최대한 상품이 노출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공식 SNS 유튜브랄지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등 통해서 최대한 상품이 노출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판매 실적하고 그 예행 행태 등 그런 자료들을 분석해서 지자체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사업에 그 협업하신 지자체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자체를 방문할 수 있는 지자체 공동 여행 상품 할인 프로모션 정도 되겠습니다. 숙박이든 패키지든 입장권이든 그렇게 가능하다는 답변이셨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강원관광재단 등 RTO 쪽 질문인 사항입니다. 2022년 한국여행 페스타 국제관광부 관광상품실적입니다. 개최 관련해서 각 테마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하는데요. 관광상품실의 유준호 실장님께서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관광상품실장 유준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한국여행 페스타 행사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한국여행 페스타는 금년도 관광 재개의 움직임에 맞춰서 처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행사고요. 목적은 침체된 관광 시장을 조기에 좀 회복할 계기를 좀 마련하자 이런 취지에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행사는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전국적인 단위로 그다음에 6가지 관광의 중심을 갖는 핵심 테마를 선정을 하고 집약시키고 그다음에 B2B, B2C, 온라인, 오프라인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테마별 그 각 주요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한류 테마 같은 경우는 한류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제4차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한류 전국에 산재된 한류 콘텐츠들을 한 곳에 모으고 또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한류 관광 상품을 선정을 해서 성지순례 코스화하는 작업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크루즈 같은 경우는 크루즈 기항지 프로그램, 그다음에 선상 체험 이벤트 이런 사업을 준비 중이고요. 공연 관광은 기존의 넌버벌 공연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연극이라든가 뮤지컬 부분을 확산시켜서 공연의 범위를 좀 더 넓히는 방향으로 준비할 예정이고요. 럭셔리 관광은 럭셔리 관광의 특성상 해외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강화에 역점을 두어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행사가 개최되는 기간에는 당연히 이제 해외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해외 여행사라든가 업계, 매체 관계자들을 초청을 해서 국내 업계와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또 이 행사 전면을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홍보함으로써 해외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즉각 한국을 방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는 규모가 크고 기간도 길고 또 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역적인 범위도 전국적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런 여러 가지 그 행사의 취지에 맞춰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지자체라든가 업계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구체적인 행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수시로 공유할 테니까 필요한 사항은 적극 논의하시고 또 많은 협력과 협조, 참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류를 필두로 해서 공연, 웰리스, 스포츠, 럭셔리 등 다양한 테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사전 질문 마지막 8번째 질문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 CVB, 각 CVB에서 공통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이스 산업 ESG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저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안 그래도 코로나 위기에 처한 업계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식으로 업계의 동참을 유도할 생각이신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마이스실 권정수 실장님께서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스 실장 권정수입니다. 먼저 ES 도입의 필요성으로 말씀드리면 ES 경영의 도입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ESG는 마이스 마케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마이스 주최자의 경우에는 개최지 선정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그리고 참가자들에서는 체험 요소로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업계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는 ESG 경영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공사는 ESG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영춘 국제관광본부장님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먼저 국제표준화기구인 이벤트 지속 가능성인 IS 2012 인증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4월 초경에 저희가 인증이 끝나면 마이스 협회와 같이 그린 마이스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스 업계 내에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PCO 표준계약서를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문체부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 예정입니다. 이를 확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는 마이스 제도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업계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이스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표준 계약서를 채택하면 개체 지원금을 상향 지원하거나 아니면 지역 마이스 교부금을 확대 편성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이스 얼라이언스 멤버들과 함께 ESG MOU도 체결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업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친절하게 설명 주셨습니다. 뭐 그린 가이드라인이든 뭐 표준 계약서든 이제 다 설명 주셨는데 결국 이제 선택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된다는 의견으로 그렇게 도입해야만 된다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예, 사전 질문은 모두 마쳤고요.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1시간 10분 조금 경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1시간 반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7, 8개 질문이 와 있습니다. 이 질문을 일단 답변해 가면서 또 추가로 또 질문이 들어올 거로 예상됩니다만 만약에 질문이 아주 많아지면은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나중에 추가 답변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우선은 차례대로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관광벤처 모두락의 정재경 대표님이 첫 번째 메시지 주신 것 같습니다. 정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모두락의 정재경입니다. 들리시나요? 예, 직접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제공해 드릴 텐데요. 간략하게 본인 소개와 질문을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락의 정재경이고요. 우선 이런 뜻깊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작년부터 관광 디지털 본부의 빅도컨 사업이라는 데 관심이 많았고요. 요 설명을 또 오늘 발표해 주신 거에 첫 번째로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빅도컨 사업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어떤 관광 자원을 컨설팅하고 여기에 맞는 관광 벤처 기업들의 컨텐츠나 관광 아이템들을 연결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처럼 이제 관광 벤처 기업 입장에서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고요. 더군다나 코로나로 지자체와의 어떤 기업 간의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기대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광 벤처 기업 입장에서 빅도컨 사업에서 신경 써야 되는 앞으로의 일정 계획이라든가 어떤 주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광 벤처 기업의 입장에서 빅도컨과 협업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나 구체적 일정, 참여 방법 등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관광 컨설팅팀의 정선희 팀장님, 답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관광 컨설팅팀의 정선입니다. 정재경 대표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빅토컨 사업 처음으로 시행을 하였었고요. 올해 2022년에는 그냥 시범 매칭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관광 컨설팅 과정에 현장 답사라든가 그 초기 분석 결과를 공유한다든가 또는 사업을 발굴하는 단계에서 관광 벤처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은 2월 달에 바로 중순 이전에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 지자체가 선정되기 전에라도 올해 사업 계획 전체를 관광 벤처기업 분들께 알려드리고 먼저 관심 있는 분들을 리스트업한 이후에 지자체가 선정되면 그 전체 내용 스케줄 알려드리고 현장 답사라던가 아니면 전문가 인터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자문회의를 통해서 말씀 주셨던
주셨던 것처럼 시범 사업 매칭을 컨설팅 기간 중간에 가능하면 3, 4분기 내에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말씀에 따라서 그 일정으로 반영해 보았습니다. 세부 추진 사항은 올해도 계속 말씀드리면서 진행하긴 하겠습니다만 올해는 지자체에서 관광벤처에서 발굴해 주신 사업을 마중물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관광 컨설팅 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2월경에 다시 지자체 대상 공모를 실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 질문자는 주식회사 인포시드, 좀 생소한 회사 이름인데요. 인포시드의 이충섭 선임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인포시드의 이충섭입니다. 예, 선임님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간략한 본인 소개와 회사를 잘 몰라서 그런데 간략한 회사 소개와 함께 질문을 간략하게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1m 격자 기반으로 전 세계를 746개 정도가 나눠서 주소를 부여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업체고요. 지금 여행 쪽에서도 여행 주소 플랫폼을 저희가 실제로 개발해서 여행 쪽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궁금한 점은 그동안 이제 많은 사업들에도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그 스마트 관광 도시 참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스마트 관광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하고 지자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때로는 이제 학계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여행 분야에, 관광 분야에 좀 이렇게 도입을 하고 함께 사업도 진행하고자 하는 그 니즈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아무래도 이제 그 관광 쪽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컨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관광공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혹은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민간 쪽이시네요. 민간과 지자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하는데 민간 쪽 입장에서 어느 지자체한테 어떻게 컨택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 관광센터의 이재영 팀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스마트 관광센터 이재영입니다. 예, 질문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공사가 스마트 관광 도시 구축 사업을 2020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관광 자원 요소와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서 나의 어떤 스마트폰 하나로 편리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스마트 관광 도시를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인천 스마트 관광 도시 이제 구축 이후에 올해 이제 하반기에 수원 그리고 여수, 대구에도 이제 구축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실 작년 말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공모가 진행이 돼서 현재 이제 총 6개 도시를 선정하는 작업이 지금 또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이제 저희 스마트 관광 도시가 목적 자체 취지 자체가 이제 저희가 이제 스마트 관광을 이제 디지털의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의 참여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지자체하고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지자체와 기업의 어떤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종의 어떤 설명회 형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의 관광 자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서비스 기업 같은 것들을 이제 소개할 수 있고 기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에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서비스를 이제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상호 매칭하고 서로 이제 협업해서 이 스마트 관광 도시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저희가 이제 세미나나 이제 스마트 관광 관련해서 세미나나 이제 포럼을 또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이제 지자체와 업계분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상호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스마트 관련 기술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갖고 있거나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거나 이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 관광
기존에 이제 구축된 스마트 관광 플랫폼 내에서 어떤 사업을 또 실현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공모전을 지금 이제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시면 이제 구축된 스마트 관광 도시에서 그 기술을 이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은 추후에 저희가 이제 스마트 관광센터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충수 선생님께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지자체랑 민간이 만날 수 있는 여러 소통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게 설명회든 세미나든 공모전이든 그런 기회를 충분히 하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인천관광공사 정소연 차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네, 인천관광공사 국내관광팀 정소연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 사업은 지금 국민 수요가 높고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이 반려동물 가구 수가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려동물 동반 여행 행사를 4월 말에 준비하고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반려견과 걷기 좋은 길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반려견과 걷기 좋은 길 언제쯤 어떻게 선정되는지 레저관광팀 정용문 팀장님 답변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레저관광팀장 정용문입니다. 질문 주신 반려견과 걷기 좋은 길 선정 일정 그리고 이제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자체 추천을 가장 먼저 받겠습니다. 받은 다음에 빅데이터로 검색을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지를 좀 검증한 다음에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전문평가단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중심의 평가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아무래도 반려견 후보지에 대한 걷기 좋은 길 후보지에 대한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지 그런 어떤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관광 자원과의 연계성이라든지 매력도도 당연히 함께 좀 검토해서 이왕이면 반려견과 동반돼서 걷는 건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비까지도 좀 상출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어떤 관광 연계성과 매력도도 종합적으로 좀 평가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평가 기준들이 아직은 이제 검토 중이고 좀 뭐 확정이 되면 지자체에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고 적극적인 또 추천 이런 것들을 부탁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반려견과 걷기 좋은 길 외에도 우리 공사에서는 원래 처음으로 반려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반려견 동반 여행 숙소라든지 뭐 관광지 또 카페 아니면 캠핑장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좀 조사해서 DB를 구축해서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좋은 여건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다양한 반려견 동반 여행 상품도 개발을 해서 좀 다양한 상품의 다양화도 도모하고 이렇게 해서 좀 본격적인 어떤 반려견 동반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련 RTO라든지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자체 추천, 빅데이터 분석,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기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천관광공사에서 계속 레저관광팀과 소통하면서 좋은 길이 선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네 번째 하나투어 오경현 상무님 나오 계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하나투어 안녕하세요. 오경현 상무입니다. 네네. 앞에서 그 관광공사에서 소개해주신 사업 계획을 이제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제 촘촘하게 사업 계획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2022년에는 한국 관광이 훨씬 더 이제 발전할 좋은 이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런 이제 관광공사랑 같이 해서 이제 웰리스 상품에 대한 이제 프로모션을 진행했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웰리스 관광지 이제 다녀오셨던 고객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서 이제 만족도도 좋으셨고 실제로 이제 호응도도 굉장히 좋아서 이제 웰리스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추천 웰리스 관광지에 대한 이제 선정 방법과 선정되었을 때 이후에 이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웰리스 관광지 선정 방법과 선정 후 지원 사항에 대해서 의료 웰리스 팀장 박용환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 웰리스 팀장 박용환입니다. 추천 웰리스 관광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전국의 그 우수한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해서 국내 홍보, 상품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천 웰니스 관광지 선정 절차는 지자체나 지역 관광공사, RTO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1차 서면 평가, 2차 수료 평가를 통해서 추천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 평가 내용은 시설과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웰니스 프로그램의 적정성 40%, 그리고 홍보, 상품화 노력 정도 30%,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년도에는 내달 다음 2월에 접수를 받아서 3월에 1차, 2차 평가를 하고 4월 달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선정된 추천 웰니스 관광지에 대해서는 이 공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웰니스 관광지의 홍보 책자 제작이나 홍보 영상물 제작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온 오프라인 이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국내 홍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내외 관광객 대상의 상품 개발, 판촉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웰니스 관광지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컨설팅, 교육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졌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공사에서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한국 웰니스 관광 페스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의료진 웰니스 관광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4월경에 선정될 것 같고요. 그 국내외 홍보라든가 관광 페스트라든가 다양한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예, 시간이 1시간 반을 경과하고 있어서 질문은 조금 있는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번째 현장 질문. 관광벤처 주식회사 누아 곽재희 이사님 나오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누아의 곽재희 이사입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먼저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관광벤처로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지도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저희가 운영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때 저희가 관광 여행 상품에 대한 홍보나 판매, 제휴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 전까지의 상황을 실제로 보면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KK데이나 클럽 등 해외 사이트에 저희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한국에 있는 여행 상품을 팔아야 되는 좀 형국이 되는 것도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외국인 소비자의 접점을 찾기 힘든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벤처를 포함한 국내 여행 상품이나 티켓 등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준비 중인 비지코리아 등의 플랫폼에서 홍보 혹은 판매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혹시나 계획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OTA 등 해외 사이트에 수수료를 부담해가면서까지 상품을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나 VK 사이트 등의 국내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나 판매 채널이 확보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거든요. VK 얘기가 나왔으니까 신임 해외 디지털 마케팅 송은경 팀장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해외 디지털 마케팅 팀장 송은경입니다. 먼저 한국관광공사의 얼굴인 비지코리아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비지코리아는 다국어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지자체와 업계, 대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제휴를 통해 데이터 기반 인바운드 통합 마케팅을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한국만의 특별한 경험이 가득한 다양한 체험 콘텐츠나 지방 관광 콘텐츠와 서비스, 상품 등을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가칭 여정 플래너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사용자가 여행 기간과 여행 계획 등을 입력하면 일정에 맞는 관광지 추천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액티비티 콘텐츠와 관련 상품, 그리고 말씀 주신 이벤트나 쿠폰 등이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게 되는데요.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관광 벤처를 비롯해서 여행업계가 정말로 높은 수수료를 감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바운드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목적으로 이 플랫폼화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우수 관광 업체는 물론이고 업계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한 사업입니다. 그런 콘텐츠들이 제공되어야만 플랫폼으로서 거듭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국내 OTA 등과 연결을 통해서 판매 채널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나오면 협업의 방식이나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상세 안내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전에도 지금 업계와 지자체 등 간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해외 디지털 마케팅 팀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설명드린 저희 신규 플랫폼 여정 플래너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자체입니다. 충청남도 보령시의 보령축제관광재단 유효상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령축제관광재단 유효상입니다. 예, 질문 주십시오. 예, 저희 재단은 지금 대한민국 대표 명예축제 보령모더 축제를 주관 운영하고 있는 보령시 출자 출연 기관인데요. 오늘 발표하신 사업 중에 그 대한민국 안심축제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보령모더 축제는 2020년에는 전체를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 작년엔 저희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하이브리드형으로 개최가 됐는데, 올해는 저희가 보령 해양모더 박람회가 보령에서 개최됩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저희 축제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 계획 자료를 저희가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이 안심축제 대상지에 대한 선정 부분이 2월에서 3월 정도에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심축제에 대한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 대상지로 선정이 된다면 그 축제에 대한 지원은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년에 이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축제를 개최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방역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방역 계획을 수립하는 데 보면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행안부에서 제시한 축제나 행사에 대한 방역이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 축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대상지 축제로 선정이 된다면 행안부나 중대부 혹시는 아니면 뭐 전문가와 같이 저희 축제에 맞는 맞춤형 방역 가이드라인을 컨설팅하는 부분도 좀 포함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역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지키기가 너무 꼼꼼하고 촘촘해서 좀 힘들다는 의견이 마지막에 있으셨고요. 먼저 주신 질문은 방역 우수 축제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 콘텐츠 팀 전동인 팀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 콘텐츠 팀 전동인 팀장입니다. 우선 안심 축제 캠페인 관련해서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략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역 우수 축제 선정 기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방역 우수 축제는 53개 문화관광 축제 중에서 올해 축제 운영 계획과 방역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리고 대상 축제 수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은 저희가 다음 달 중으로 축제 사업 설명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설명회 개최 때 다시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저희는 문체부 그리고 축제 담당 기구, 지자체 등의 관련 의견을 지금 청취하고 취합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심관광축제 캠페인에 대한 공사의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심축제 캠페인의 핵심은 앞서 팀장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재작년 현장 축제가 거의 개최되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축제 재개를 위해서 공사 지역이 공동으로 현장 방역 체계를 구축을 하고 관광객들이 걱정 없이 축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사는 축제 특화 방역 가이드라인을 구축을 해서 지역에 배포를 하고요. 지역별로 맞춤형 안심축제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제 기간 전 그리고 축제 개최 기간 중에 그리고 축제가 끝난 후에 단계별로 인플루언서들과 같이 협업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고요. 국민 참여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서
프로모션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음 달 말경으로 예정돼 있는 축제 설명회에 많은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해성 팀장님, 아마 지금 방역 상황이 조금 변화가 심하니까 2월 말경 설명회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더 공지받는 게 더 안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계속 지역 콘텐츠 팀과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시간 40분이 경과했습니다. 원래 1시간 반 정도 예상했는데 질문이 추가로 들어오고 있어서 시간 관계상 한 2개 정도만 더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추후 답변 드리는 걸 진행할까 합니다. 7번째 질문,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박지혜 사무차장님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관광통역안내사협회 교육사업팀 박지혜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도 관광통역안내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에서 구축 준비 중인 관광산업 통합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관련해서 협회 교육사업과의 협업 가능성에 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 협회에서도 아마 회원사 대상 교육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거야말로 저희 사업이 노리는 바가 아닌가 싶거든요.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 사업이 이런 단체들의 교육과 협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광인력교육팀의 박혜연 차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관광인력교육팀의 박혜윤입니다. 코로나19나 아니면 관광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서 온라인을 통해서 관광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디지털 역량 강화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존도라든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팀에서는 현재 관광산업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축이 되면은 이 플랫폼에는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직무 과정 설계에 따라서 관광 인프라, 안내 해설, 홍보 마케팅, 관광 숙박, 그리고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여러 이제 직무와 관련된 총 175개 과정, 938개의 교육 콘텐츠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협회에서 교육을 진행 시에도 저희 교육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실 때 협회에서 제작하신 컨텐츠를 저희 플랫폼에 탑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교육 컨텐츠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저희 플랫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사의 우수 컨텐츠를 활용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의 페이지 제작 없이 교육에 대한 어떤 그 관리라든지 교육 성과 관리라든지 통계 추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결과물 추출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또한 그 집합 교육을 하신다고 하면은 집합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플립 러닝의 형태로 온라인 교육을 선행하신다고 하면은 교육의 효과 또한 배가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 플랫폼에는 커뮤니티 기능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해서 회원사 간 지식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회원사들의 어떤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런 기회도 역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관광인력교육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협회 제작한 컨텐츠를 저희 쪽에 탑재를 하거나 저희 쪽 컨텐츠를 가져가 쓰거나 다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MKS 글로벌 여행사의 이슬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질문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강 관광 전문으로 하는 인바운드 여행사고요. 저희 마이스 마케팅 팀에 인센티브 기업회의 관광 상품 공모전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 공모전 일정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 공모전 선정 여행사 어떤 지원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작년에 선정된 여행사가 다른 상품으로 공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올해 공모전 일정이 어떻게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지원 정책이 있는지 두 번째, 세 번째 작년에 선정된 여행사가 또 선정될 수 있는지가 세 번째입니다. 마이스 마케팅 팀의 문상호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이스 마케팅 팀의 문상호입니다. 먼저
인센티브 기업회의 관광상품 공모전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공모전 때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이제 그 외국인 관광객 입국 제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들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기업회의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품에 총 96개 상품이 응모를 하였고요. 그 중에 16개 여행사의 19개 상품을 최종 저희가 선정하여 여행사 대상으로 포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상과 더불어서 그 해당 그 선정된 상품을 활용해서 저희가 국내 거주 주한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131회의 팸투어를 진행하였고 896명의 그 참가 인원이 896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품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 공모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좀 구체적인 일정은 좀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4, 5월경에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하는데 그 작년도에 선정된 여행사가 신규 상품을 통해 가지고 올해 새롭게 출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부담하는 여행사한테 뭐 혜택을 좀 이렇게 참가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상품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 이후에 어떤 트렌드를 반영해서 중소형 인원에 특화된 그러한 인센티브 기업회의 상품을 상품 위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행사당 2개 상품을 응모할 수 있고 총 20개 상품을 선정하여 포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 대상으로 작년과 같이 주한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팸투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좀 차별적으로 선정된 상품의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별도로 저희가 이제 추출해서 그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떤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업회의 인센티브 방한 어떤 그 방한객 순위 한 7개에서 8개 정도 국가의 어떤 참가자를 저희가 초청을 해서 해당 참가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그 인센티브 챌린지 프로그램을 챌린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챌린지를 하는 그런 내용을 전체 홍보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그거를 전 세계에 저희가 이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업회의 인센티브 어떤 관광 목적지로서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4월 중에 공모를 시작할 얘기고, 세 번째 질문, 작년에 선정된 여행사는 올해 선정이 다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아직 좀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예.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월 공모 시작하기 전에 그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마이스 마케팅 팀과 컨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시간 50분이 됐습니다. 그만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가 질문 한두 개를 더 받으려고 생각했으나 과정에서 6개, 7개 계속 질문이 나오고 있어서 계속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들어온 질문하신 분들 그 기관명만 소개를 드리고 답변은 끝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중소여행사연대와 주식회사 트래블 카페가 같이 질문 하나 주셨고요. 근린미디어의 황재근 이사님, 주식회사 디지털다임의 주현호 팀장님, 라쿠텐의 서태석 지사장님, 경북문화관광공사, 그리고 관광벤처 YD 김범석 대표님 등이 질문을 남겨주셨고요. 끝나는 대로 담당 부서랑 연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50명까지 온라인에 접속이 됐었습니다. 혹시나 이 시간 이후에도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오시는 분들은 설명회 종료 이후에 화면에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회가 다가 아니고요. 원래 저희 공사는 각 단위 사업별로, 본부별로, 실팀별로 계속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를 해왔습니다. 그 사업 설명회들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조금 더 세부적인 정보들은 그 설명회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최된 전체 사업계획 설명회 영상은 저희 관광공사 유튜브 채널 한국관광공사 TV에도 게재될 예정이니까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의 편집 작업을 거쳐서 설날 전후에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계기로 해서 공사와 많은 협업 사업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오늘 관광공사 사업계획 설명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도 그런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서울의 모처에서 저희 국내외 지사장까지 다 불러다 놓고 그런 자리에서 설명회와 미니마트를 개최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불가피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좀 서툴었던 점들은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관광산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명절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